저는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 주임 교수 이근혜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있고요. 저희 학과는 이제 건축학하고 공학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축공학에서 구조하고 이제 재료, 그다음에 이제 구조물 안전진단 쪽을 가르치고 있는 김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천대학교는 건축학부가 이렇게 세 개 학과 전공으로 묶여 있는데 건축학, 건축공학, 그리고 실내건축학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가천대학교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의학수의 활동이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고 싶었고 일단 되게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만 대하다 보니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대하고 디벨롭 시키는지도 좀 궁금했고 또 이제 마지막 이유는 저희 학교가 아까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 이제 한 명의 친구는 지금 저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가천대 학생이 없어서 되게 외롭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응원도 해주고 싶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를 하면서 거기 이제 기술 자문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참여를 하게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이제 회장님이셨던 분이 좀 부탁을 좀 하셨는데 저도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건축공학에 있다 보니까 건축학에서 하는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3자 관점에서 좀 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저도 이제 좀 남해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해보니까 그냥 민간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미 겸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주거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삶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물리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좀 사회적, 일상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거라는 거는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사회 또는 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은 그 공공공간이랑은 다르게 어쨌든 그 한 개인의 뭔가 일상적인 삶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들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뭔가 흔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어쨌든 그 개인의 일상적 행위라는 거는 사회적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회 문화권 안에서 경험되고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적인 정체성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저희끼리도 그 일상적 행위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공유된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개인 또는 사회 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현대 사회에서 주거가 가지는 의미를 공학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업무 이외의 사회적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민간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MBTI에서 E냐 I냐를 봤을 때 I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가지는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라는 것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무슨 해외 무슨 이렇게 벤치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나 무슨 카페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나 무슨 프랑스 같이 이렇게 이제 집에서 나가면 카페가 있어서 차 한 잔 시켜 먹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아닐까. 주거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 공간적인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오프라인 감각이 갖는 가치를 그 다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이번 주제도 그 감각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은 일단 쉽게 말해서 좀 시각 위주나 시각 중심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이제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요소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오프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을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어쨌든 이런 공기나 온도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소리도 듣고 어쨌든 후각적인 것도 자극하는 건 다 감각, 우리 신체 움직임도 같이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그 다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뜬금없겠지만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이 가지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사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고 자극이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서 가장 요즘 세상에서 가장 좀 잃어가고 있는 가치 중 하나가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그 새로운 가치가 재탄생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고민을 하는 시간보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팀은 팀대로 돌아가고 일은 일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하우스라고 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거를 통해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이 좀 더 정련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작년에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인이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소스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안에 이미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사색, 고민 이제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가 아니면 이상한 짓을 못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품들도 많은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너무 잘한 작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너무 이쁘고 정리가 잘 돼서 결과물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학교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위를 따시고 성적을 할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하우스는 솔직히 평가받는 게 잘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이니까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좀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주거에 대한 본인의 의식을 좀 표현을 해서 형태화시켜서 좀 이상한 결과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솔직히 학생들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게 개별 작업이 아니라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제 디벨롭 시키고 좀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 보통 우리가 파밀리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뭐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좀 형태적인 거, 구조적인 거,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어쨌든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주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형태적인이나 뭐 재료적인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고민돼야 되는 거지만 그 이외에 그 안에서 각각의 이제 선택된 그 유닛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우려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그 지금 이 우아웃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평생 쌓아나가야 될 주제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객체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다음에 주거 형태는 점점 안으로 숨어들고 개별화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온라인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조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를 고민해 나가는 과정은 이게 굳이 우아우스가 아니더라도 평생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름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 그 주제랑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저는 그때 주제 발표 때 굉장히 좀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팀이 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팀이 한 유닛을 선택해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각각의 다른 팀들이 한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로웠고 더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하는 학생이 학에 들어왔을 때 이제 물론 뭐 자격증도 없고 당연히 처음 배워나가야 되는 학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동시에 이 건축학에 들어온 학생은 입학하면서부터 프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해서 내가 학생이다라는 것에 그 자격에 숨지 말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나는 배워나가야 되고 아직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건축사가 없고 아직 자격증이 없고 한참 배워야 돼. 이거는 다 좋죠. 다 좋은데 반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절대 무슨 뭐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온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반영을 시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프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 작품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숨지 마라. 학생이라는 포지션에 숨지 마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학생 때 정말 되게 다양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건축학과 과천대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설계실에다가 항상 밤을 새고 방학 때도 나와서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되게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해서 되게 이제 보기는 조금 기특하긴 한데 한편으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학생 때만에 즐겨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 건축, 저희 특히 설계에 이제 갇혀서 좀 다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가끔은 설계실에서 좀 벗어나서 뭐 어디 여행도 가보고 가끔은 멍 때리는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고 아예 건축이랑 상관없는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쌓여서 본인이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가끔은 설계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제가 대학 갈 때 그 일본 공대 학부 유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비 주고 등록금 준다고 해서 돈 준다고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있었고요. 가서 이제 좋았던 경험은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사회공학부라고 하는데 이 건축하고 건축공학, 건축학, 그다음에 설계가, 그다음에 토목공학, 그다음에 자원공학, 환경공학까지 5개 학부가 2학년까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때 단위를 이제 자기가 따서
그 단위에 맞춰서 졸업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설 재료 전공이긴 한데 1학년 때는 이제 토목과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고 2학년 때는 건축공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고 또 더군다나 설계는 또 건축하시는 분이 오셔서 수업을 하셨다가 토목 설계를 하시는 분이 또 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셔서 제가 상하수도 시설 설계를 졸업할 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학제 단위로 나눠져 있는 경험을 좀 벗어난 거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났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공학 하고 나면 다시 시공사 가가지고 아파트 짓고 토목과 나오면 이제 건설사 가서 이제 제네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네럴 건설, 일반 건설회사, 종합 건설회사한테 들어가서 건설회사 직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나온 학교는 70명이 졸업을 했는데 20명이 NGO로 갔어요. 제네콘으로 간 학생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설사에 가겠지만 당장 졸업했을 때 일반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30이 넘어서 건설회사에 가는 이런 경험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훨씬 범위가 넓게 입학을 하고 훨씬 넓게 졸업을 한다. 이게 그 친구들의 삶에 저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15년 동안 그 친구들의 삶을 봐온 결과 그냥 단순히 아파트 회사에 들어갔던 친구들보다는 그냥 설계 회사에 들어갔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좀 삶이 풍요롭게 경제적인 거는 빼놓고라도 좀 살고 있지 않나. 네, 일단 저는 그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어떤 도출된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간 프로젝트로 디벨롭 시켜서 전시를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20년에 했던 고딜리 스페이스라는 그 작업도 이제 제가 저의 연구 주제가 큰 주제가 이제 공간 경험인데 그 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관계된 어떤 그런 공간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인의 공간이라는 큰 주제였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집, 흔적, 그다음에 이제 경험, 감각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주거 문화에서 일단 온돌과 바닥이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돌과 바닥이 단순히 그냥 건축적 요소로만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풀어나갔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건축적 요소 또는 따뜻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료나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촉각적인 부분이나 후각적인 부분들도 자극시키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옥에서 있는 그 장판지 때문에 패턴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 흔적들이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멀티센서리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바닥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의 요소인 바닥, 벽, 천장에서의 그런 건축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있어서 바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리고 가구가 되는 그런 멀티펑셔널 스페이스라는 그 두 개념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으로 발전을 이제 시켰는데 이제 작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공간 자체가 온도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에서 일단 또 열도 발산을 시켜야 돼서 그 재료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현대적 재료가 이제 그런 거에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은 또 이제 공학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디벨롭을 했던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전시 기간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단순히 그냥 그 작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보고 이제 누워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본인들이 움직임이나
그런 관람객들의 온도에 의해서 이제 좀 패턴이 생겨나게 되고 본인의 그 움직임의 흔적을 보면서 이제 한국인의 공간을 경험하는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게 참 그 아픈 그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공학 같은 경우는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저희는 참 쉬워요. 그래서 답이 그냥 나오고 더군다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넣으면 나오는데 학 같은 경우는 가치를 창조하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소재나 구조를 선택을 해서 디벨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작품을 시공을 하는 데까지 이 시간 관리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디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고민들이 형태적인 걸로 어설프게 나타나더라도 좀 앞쪽에 대한 좀 가능성에 대한 제시를 좀 해주는 저희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줄지. 저희의 공간이랑 학생들의 공간은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또 극과적인 일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랑 정말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1등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졸전도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졸전도 할 때는 졸업작품 준비할 때는 또 맨날 밤을 새야 되고 엄청난 양의 과제가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든데 지나고 나면은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밤을 새면서 뭐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수다도 떨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하지만 그냥 그런 과정 자체를 다 즐기면서 재밌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